개벽이 찾아오리라. 예, 지금부터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 8개도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총결의하고 전국의 지역민에서 국민이 제안한 농정대전환 3대 강력과 6대 방략을 공표하며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으로 제안하는 정책 전달식과 정견 발표를 듣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 대행진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화포럼 이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2분 내에 압축적으로 인사말 드려야 되겠죠? 시간 관계상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도올 선생님과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기획을 할 때는 올 1월 지금이죠. 올 1월에 10만의 민초가 서울광장에 모여서 제2의 동학혁명을 한번 하자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불어되고 그래서 이렇게 좁은 장소에 여러분 모시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진행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삼농, 농업, 농어촌, 농어민의 문제가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지역의 민초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행진을 통해서 아직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농산어촌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본과 국가의 행포에 대해서 분노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농촌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은 야, 다 귀찮다. 우리 행복하게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더 이상 괴롭히지나 마라. 왜 도시의 쓰레기를 우리한테서 버리냐? 니네 쓰레기 니네가 처리해라. 산업단지 짓는다고 왜 나의 멀쩡한 농지를 뺏어가냐? 태양광 다 좋은데 왜 그걸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산어촌만큼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고 이웃과 재미나게 살만한 곳이 있느냐? 농업만큼 창조적이고 나의 삶을 실을 만한 직업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농산어촌을 개벽을 해서 농산어촌 주민이 행복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1터, 3터, 10터로 발전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다 보셨겠지만은 도올TV를 통해서 여당의 대선 후보가 도올 선생님을 찾아뵙고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에 대해서 대담을 나눈 것은 대단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민들에게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잘 전달되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대행전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만큼 순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 인권이 노래하는 행진, 행진, 행진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어촌 농민에게 국민에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대행진은 전국 추진위원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8개도 추진위원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8개도 추진위원장을 한번 얼굴 한번 봐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만큼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나라의 이 성장의 밑거름과 희생이 되어준 것이 바로 농업, 농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사 이래로 지금까지 바로 이 농업, 농촌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위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도 진정으로 농업 농촌의 바탕을 근간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해오지 못했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일입니다. 농업 농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만큼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은 농업 농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몫을 챙기기 위한 농업운동이 아닙니다. 농업 농촌을 살리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개 도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이 대선 후보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이 개벽 대행진에서 우리가 외치고 주장하는 이것이 어떤 소수 그룹의 그들의 몫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꼭 지켜보고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선 후보들이 우리의 이 아름답고 이 아픈 정책 제안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자, 농어촌 농민에게, 국민에게, 네,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 그리고 먹을거리 위기, 지역 위기,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아주 첨단의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이 위기가 인류에게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자본의 횡포와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 포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같이 외면하면서 양심에 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빈 박진도 선생님이 처음 와서 저한테 의견을 제출했을 때, 물론 양심 있는 철학자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참여는 극히 일부의 기능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 이 행진을 추진한 주체 세력은 역시 농민 본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까지 스스로 그야말로 이 자금을 마련해서 이만한 집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카나다에서도 유럽에서도 바로 당신이 벌린 이런 행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발상을 못하고 감히 이런 기획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역시 다르다. K-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K-농촌이 그 운동이 한국에서 성공을 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사방의 언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 그동안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자각하시고, 그리고 사소한 의견의 분열이라든가 의견의 차이를 내세우지 말고 그야말로 본원적으로 합심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박진도 선생님은 그야말로 여러분들과 항상 구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박진도 선생의 그 리더십과 그 지역재단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해 가면서 앞으로 이것이 시작이 돼야지, 오늘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새로운 출발의 하나의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들, 전국적인 조직망이라든가 의견의 통일이라든가 새로운 운동 방향의 모색을 합심해서 아주 힘차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그 연대사를 하게 돼서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앓고 생협은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구례나 괴산 지역에 유기농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생산자들이 1차 생산물만으로 소득을 올릴 수가 없다. 가공에 같이 투자하고 이것들로 이제 소득을 좀 보전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때 생산물 좀 다르게 해야 된다. 탄소 치유 농법을 시작하자.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또 생산자들도 품목별로 또 촘촘한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런 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싸다고 외국 농산물을 선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가치 소비를 한다고 하죠. 특히 젊은 신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생산물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농약을 치지 않았다, 지구를 살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생산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가치 소비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힘을 내서 이것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화로 많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정책 속에, 공약 속에 녹여들기를 바랍니다. 한 농민단체장으로서 죄송한 마음과 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늦기 전에 도올 김용우 선생님과 박진도 교수님이 나서 주셨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또 알려내고 또 대선을 앞두고 의제화하고 농업을 살려내는 그런 계획이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도올 TV를 통해 올려주시는 영상과 함께하며 함께 애타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노동과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대행진에서 본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이미 자본이 지배하는 거대한 기업이요 공장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비닐하우스며 대부분 기계로 이루어지는 일정 규모의 논이나 밭은 이미 농업 노동은 사라진 큰 공장이었고, 농업 노동자, 소농, 자작농민들은 인간다운 삶에서 소외된 노동력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우선 대행진이 주창하는 삼각 육략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농산어촌 개벽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벽이라는 말 앞에 붙일 수 있는 말은 천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벽은 천지개벽의 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 개벽은 천지개벽입니다. 우리 모두 농산어촌 개혁에 어깨 걸고 나섭시다. 저도 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노동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개벽 세상. 옛날 에너지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박진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행진에 참가를 못해서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 개벽 대행진은 사람의 마음도 이리 치유해 주는구나, 이런 기회를 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기쁘게 왔습니다. 오늘 을필두로 해서 우리가 이런 몸과 마음, 자연도 모두 치유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분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이 대행진과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대선의 하나의 정책으로 제안하는 걸로 끝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표를 위해서 다 받아주고 선거 끝나고 땡,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시적인 하나의 운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책을 잘못 집행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끝까지 물어뜯는 진돗개 같은, 한때 박진도 선생님의 별명이 진돗개 아니었습니까? 진돗개 같이 끝까지 물고 늘어서서 대선 이후에도 잘 되는가 못 되는가를 끝까지 감시하는 것은 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개벽 대행진에 이렇게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행진도 함께하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개벽 대행진에 동참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도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신교, 특히 한국의 이제 개신교는 개벽 대행진에 회개함으로써 동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 대전을 위해서 또 환경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고 농어촌을 살리는데 우리 학생들의 그 뜨거운 열망을 여러분들 오늘 몸소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언문 낭독 이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개벽이 찾아오리라. 네, 안녕하세요. 문산수업고에서 3학년이고 또 해바라기 반장이자 올해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될 이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산수업고등학교 2학년 김승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선언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은 생물 다양성의 천국입니다. 농산어촌은 농산어촌다워야 농산어촌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산어촌은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정책으로 생물 다양성의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사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농어민의 자식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농어촌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농어민도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농산어촌이 행복해야 국민도 건강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어민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농산어촌에 사는 동물과 식물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에 사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농산어촌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환경 대국, 생물 다양성의 천국이 되는 길입니다. 농산어촌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농산어촌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핵심 과제는 기후위기, 환경위기입니다. 환경이 우리가 가진 심각한 과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서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환경, 특히 농산어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학생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학교, 가족, 이웃이 안전한 농산어촌에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세요. 둘, 학생들이 보다 환경, 특히 농산어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정책과 농촌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홍보해 주세요. 셋, 일반 시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비와 친환경 생활을 적극 홍보해 주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땅과 물을 살리려는 농부의 상품이 아닌 선물입니다. 넷,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과 같이 매주 친환경 농산물 먹는 날, 산나물 먹는 날, 생선 먹는 날 등을 지정하여 농산어촌에서 생산하는 우리 고장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농촌대국, 어촌대국, 나아가서 환경대국, 건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 대행진 날에
문산수업고등학교 해바라기 1동.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국 추진위원회 우리 8개도 그 성의를 좀 모았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꼬마 코끼리 가는 길 우리 꼬마 농부학교 원생들에게는 격려금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꼬마 코끼리 가는 길 유치원이죠. 꼬마 농부 관광시설내 이야기죠. 18개 전국 대장정의 국민들의 그 뜻을 모은 3대 강령 6대 방향입니다. 3대 강령은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으로, 먹을거리 위기 대응 농어촌으로, 지역위기 대응 농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획기적인 농정 재래자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냐라는 절실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6가지 방향을 지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적 직접 지불 확대, 두 번째는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네 번째는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다섯 번째 농어촌 주민 행복권 보장, 여섯 번째 농어촌 주민 자치 실현 6대 방향인데요. 우리가 이제 농정 대전의 6대 방향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방향인 공익적 직접 지불 확대, 이거 맨날 발음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단순히 이제 생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인식을 함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전체 2.8%밖에 안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어도 국가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농업농촌 예산도 좀 올리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직접 지불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접 지불이 우리 농업을 친환경이고 생태적으로 전하는 핵심 방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업농촌이 이만큼 큰 기여를 하고 우리 농업농촌이 국민들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큰 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적으로 알리는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방향 공익적 지불 확대를 이 자리에 계신 각 정당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선에서 꼭 받아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말로 국민적 합의인 법으로 제도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먹을거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공공급식 분야에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을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해서 그 먹을거리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두 번째, 먹을거리 자금력을 강화하여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과 로컬푸드를 의무 공급하고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고 GMO를 대체할 국산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취약계층 먹을거리 보장과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그 취약계층의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꾸러미, 그리고 초등학생 과외 간식들을 그리고 군대 급식까지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로 국민 공급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민과 교류하는 국민 농촌 활동들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가뭄, 홍수, 그리고 고온 등 농업 기후 변화가 너무 자주 오고 또 지속적이어서 농업 생산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의 위기는 다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먹을거리 안전성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갖다가 챙기기 위해서는 농업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보존돼야 되고 농민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3가지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지를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 농지 이용 실태, 소유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농민의 소유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며
또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호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농민이 없는 농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농민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농민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그 농민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 농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청년 농이 가진 것이 없다고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어촌 주민수당을 1인당 월 30만 원씩 그거를 지역 화폐를 지급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면 서로가 좋습니다. 둘째, 마을 공동체 기본수당을 조정을 해서 마을 기본수당하고 마을 활성화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마을 활성화기금을 조성을 해서 마을 자치도 하고 그런 활성화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농을 하고 기여하는데 청년이 오면 청년들이 농지도 없고 수당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벌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농촌의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지역에서 살기 위한 준비 단계, 정착 단계, 취업, 창업, 지원망을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농지를 좀 주고 기반을 해줘야 농촌이 살아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정 대전환 6대 방략 가운데 5번째 방략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주민들이 복지, 의료, 교통, 통신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대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소화된 기본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조차도 군 단위로 볼 때 전국적으로 목표의 절반 정도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근본적으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삶의 질을 우리 스스로 높여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 대전환 6대 방략 가운데 6번째 방략입니다. 농어촌 주민자치의 실현에 대해입니다. 농어촌 주민 스스로가 농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협동하여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5.16 이후에 중단된 읍면동 자치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마을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자치 역량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농어촌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여서 농어민 참여 농정과 민관 협치 농정이 보장되어야만 지속적인 자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의 4가지 핵심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자치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의 활성화 보장입니다. 주민자치의 법적 권한과 예산 지원을 보장하여 하고 마을 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하여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신뢰와 협동의 사회적 자본 육성과 주민 자치 역량의 강화입니다. 농어촌 사회적 자본 육성 체계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 리더 양성과 풀뿌리 자치공간 조성 및 중간 지원 조직의 육성이 절실합니다. 셋째, 농수협을 개혁하고 농어촌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18개 시군 8개도에서 지역민회를 통해서 결집된 3대 강령 6대 방략은 농어촌 주민이나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농촌과 도시가 서로 살리고 함께 행복하기 위한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임을 우리 모두 확신하면서 다음에 이 정책을 전달하고 관련된 정견을 모시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전국 대행진의 초점인 대선 후보 초점 정책 전달식 및 정견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두 분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또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계획 전국 대행진을 이렇게 지도해 주신 보울 김용욱 선생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도 교수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8개 시도 도와 18개 시군 현장에서 직접 농사 지으시는 분들 또 농협조합장님들, 농민운동가 이런 많은 분들께서 제안한 정책이라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에서 이 제안들을 조금 검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달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 농산어촌 공약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전체 기조를 동의한다고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3대 강령은 뭐 전체적으로 다 함께 고민하는 위기라고 저희 동의하고 있고요. 6대 방역과 관련해서 아까 그 공익형 직불 학대를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은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 예산들이 워낙 적고 많이 소외되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 오는데도 지금 이 8조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안 주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아까 중북에서 오신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의무급식,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뭐 시도지사들이 후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시도는 또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조례를 뛰어넘어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또 군대 복지시설 급식도 공공체계로 전환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속가능 농업 실행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막고 식량 작업에 필요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에 대한 농지 소유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이런 인력을 확충해서 투기 감시하고 임차농 보호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범부처 예산 조정에 월 30만 원 지급하면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은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에너지 주민소득, 햇빛, 바람, 바이오 에너지 이런 에너지 주민소득 추진과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 주도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에너지 마을 육성하겠다. 여기서 나오는 기금들을 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어촌 주민 행복권과 관련해서는 마을 주치 제도 또 생활 돌봄 제도도 도입하려고 그러고요. 농촌 지역 재생 활동가들도 좀 이렇게 인적 자원을 좀 키워내고요. 기본 주택, 핵심학교, 마을 실버타운 조성, 어르신들이 좀 걱정 없고 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살만한 그런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그 정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해서 한 읍면 단위로 한 생활권 300개 정도 읍면을 좀 정비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농촌에 살아도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농어촌 주민자치 실행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돼서 법제화돼서 그야말로 민간 협치,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기서 제안해 주신 6대 방략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충분하게 수용을 할 것이고 추가로 좀 더 보완해서 2월 달에 발표하는 정책 공약집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달해 주시는 우리 핵심 농협장들이 제안한 저것도 정책본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 이야기보다는 이 후보 정책팀의 제안 내용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 대행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선 사람은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남 보령서천 김태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제안해 주신 국민 총행복을 위한 농정 대전환 3강 3약 정책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들었습니다. 제안 주신 내용 중에는 이미 저희가 공약으로 검토한 것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정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농산어업 정책과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농업인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농업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손실을 보전하고 우량 농지에 대한 공익불금 상향 등을 통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산업으로 이끌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농작물과 양식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예방, 빅데이터 분석과 양식산업 첨단화 기술을 보급하고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더 제대로 보상하겠습니다. 바다를 자원으로 생계와 활동을 이어가는 농어업인을 지키기 위해 해상교통 체계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바다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어업인 회생제도를 마련해 많은 청년들이 농어촌의 생계의 틀을 잡고 초기 정착에 실패해도 재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을 활기 넘치는 마을로 만드는 일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마을 주치의 제도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산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저와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농수축산의 위기를 다시 활기가 살아나는 농수축산의 기회로 반드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도. 저는 지금 이 농어촌의 이 문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경제정리 초기에 시작을 이뤘다면은 그 이후로 중장기 계획이 없이 역대 정부들이 다른 산업에 뒷전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땜빵식의 그런 처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희 농해수에서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여야 의원들 설득을 하고 그래서 사실 국회가 여러분들이 볼 때 참 불쌍스러운 그러한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 농해수위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해서 지금 한 13개 정도의 그런 중장기 그런 계획의 아젠다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정년제를 농업인들도 도입을 하고 그 대신 또 연금제도 같이 함께 도입해 줘야 된다. 또 뭐 주거 환경 개선 문제, 또 30만의 청년 농업인들 육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분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래서 농특세 문제 개선해서 이런 예산 확보 문제에서 13개 아젠다를 정리를 했는데 다음 주 정도나 해서 여야 대통령 후보한테 공약으로 채택을 해달라는 그러한 전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늘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제가 정의당의 공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과 농어업은 우리 사회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공기처럼 농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농업이 상업이 되는 순간 우리는 경쟁력이라는 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었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농산물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이제는 농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시장 경제에서 이야기하던 경쟁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농지는 단순히 국토의 일부가 아닙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을 떠받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농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국정 운영으로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의당은 농지가 경자 유전과 농지 농영의 철학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길은 생태 농업이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먹거리, 더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농민들은 더 좋은 먹거리, 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사회적 책임과 농의 가치를 지킬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위해서 국가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정당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농어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의 농정 공약은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3강 6량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농민이 이제는 기후위기의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대 정신이자 당면 과제인 농촌의 녹색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먹을거리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 자급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곡물 자급률 30%를 달성하고 종자 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에도 힘쓰겠습니다. 국가 지역 차원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의무를 강화하여 지역에서 먹거리가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애 주기별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전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위기 극복은 농어민과 농어업을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거대 여당은 메가시티와 토건 공약으로 지역을 부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로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어촌에 필요한 것은 지역 외부의 투자나 기술이 아닙니다. 농산어촌에 자립하는 활력을 위해 선순환 경제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농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을 농정 공약의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노동 재보상법을 통해 농업노동의 가치를 살리겠습니다. 농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농민이 건강해야 농업과 우리 먹거리가 안전해집니다. 공익적 직접 지불의 확대에도 찬성합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중소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 농촌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좁히고 궁극적으로 농업, 농민, 농촌을 지키는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아울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촉진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협의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그간 국가의 개발주의 일변도의 성장 정책으로 우리 농산어촌이 시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농어민을 돌보고 농어촌을 살펴야 합니다. 농업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 수준은 말 그대로 농산어촌의 개벽이어야 합니다. 농어민들이 농어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전 국민이 먹거리 앞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는 세상,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앞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당은 작은 당이어서 국회의원분이 3분밖에 안 계셔서 지금 후보와 함께 대전 지역에 다들 흩어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의 작은 당이라서 장점이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후보와 2~3시간씩 늘 이렇게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간에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성실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듣고 또 기록하고 그래서 전달하고 지금 마련 중인 농어촌 지역에 관한 모든 정책 완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후 위기, 지역 위기 그리고 먹거리 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삶 전체를 지배하는 대전환적인 위기에 있다고 하신 말씀들을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저희 당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먹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공기도 포함이고 물도 포함이고 햇볕도 포함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안철수 후보가 2017년에도 대선에 한번 출마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까 이렇게 주셨던 여러 공약들을 사실상 제시를 했었습니다. 뭐 농어촌 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이라든가 식량 주권을 위해서 농지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지 관리와 규제 법안을 마련하자 이런 공약도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직불제도 중에서도 청년 농업인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자. 그게 2017년에 이미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생태환경 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수산 직불제를 확대하자. 그리고 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나 또는 뭐 경영 이양 직불제 등 새로운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2017년 이미 공약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도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라는 것이 생각을 전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행동을 전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장 중심의 생각에서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정책을 전환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인 모든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당이지만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마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 생각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저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것들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농정 대전환을 위해 오늘의 이 뜨거운 자리에 직접 출연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많은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보당 김재현입니다.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의 3대 강령, 6대 방략 잘 보았습니다. 진보당은 개벽대행진에서 제시하신 취지와 그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진보당이 추구하는 농업 대혁명과도 일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농정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텐데요. 저는 솔직히 이번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농정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선언한 대선 후보를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관성에 찌든 관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농정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 절대적인 책임은 농정 관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을 전환하기에 앞서 그동안 진행해온 답답한 농정과의 단절 선언이 선행돼야 합니다. 과감한 단절이 없이 대전환은
이룰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농업을 지배해온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을 폐지하고 농민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보당은 이후 현장의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발로 뛰면서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을 위해 진보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국가책임 농정의 핵심은 식량 주권의 실현이며 이를 뒷받침할 농지개혁과 농민의 보호, 육성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식량 자급의 중요성을 확인시켰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농민들 역시나 수입 의존병이 팽배한 우리 현실을 실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20%에 머무르는 한국의 식량 자급률, 식량 수입 5위 국가라고 하는 오명, 이것은 전 세계 식량 대란이 발생할 시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 중 하나가 이곳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농산물 수입으로 식량난 해결이 가능하다는 안일한 대응뿐입니다. 이제 식량 주권은 국가가 주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멸, 농어촌 고령화의 원인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의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개방화, 규모화된 농업은 몰락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10년 후, 아니 5년 후면 농촌은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입 의존병에 걸린 농업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농업, 농촌, 농민이 처한 현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 농민기본법의 제정으로 농정 대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은 시장경제 관점으로 농업을 바라보면서 경쟁력 없는 농업을 구조조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고 마트에서는 값싼 수입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축산물 생산자임에도 농축산물 가격 결정에서 언제나 배제되어 왔습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도 없고 농민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농민 먹을거리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을 이제는 폐기해야 하고 새로운 농업 농촌 농민의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개혁 없는 농정 대전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을 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며 농민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식량 위기와 식량 대란을 극복하려면 식량 주권이 있어야 하고 식량 주권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고 게다가 지금 농촌에서 무차별 진행되는 개발 논리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니까 농어촌 지역은 파괴해도 괜찮다, 이런 거 아니겠죠. 개발 논리 때문에 농촌에는 분쟁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민의 삶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농업, 농촌은 어디보다 잘 지켜져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 민간이 주도하는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에너지 개발이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진보당은 아울러 감사합니다. 진보당은 에너지 공영화, 에너지 지역 자립화를 통해 무차별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있게 진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공장과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 의무화, 가정마다 에너지 자립 할당제를 통해 농지와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더 속도 있게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릴 획기적인 대안으로 모든 농민들께 매달 농민수당 15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진보당은 현장 농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농민수당을 만드는 데 지난 몇 년 동안 앞장서 왔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불평등입니다. 도시, 농어촌 간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국가균형과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농업을 국가 미래 전략 사업으로 인정하고 모든 농민들을 공직자 수준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이라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청년들과 중장년층의 귀농, 귀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야 5년 안에 10년 안에 농어촌 인구 400만, 500만 시대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민을 더 이상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농업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한 생산의 주체로 그리고 농업, 농촌을 획기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전환의 방향에서 지금까지의 농정과는 단절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농정을 국가 책임 농정으로, 농업을 국가 미래 전략 사업으로, 농촌을 기후위기 대응 기지로, 농민을 당당한 생산의 주체로 만들려면 지금까지와의 농정 질서를 거부해야 합니다. 진보당과 저 김재현은 현장의 농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 농촌, 농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 대행진 결의문,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농산어촌 살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농산어촌 주민이 행복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 3만 3천 달러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성장주의로 인해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인간의 보편적 열망인 행복과 균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국민 총행복에서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성장주의에 희생됐던 농어민과 농림어업, 농어촌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림어업과 농어촌이 1터, 3터, 쉼터로서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농어촌 주민의 행복이 증진돼야 하며 농어촌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생태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생산주의 농정과 지역개발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농림어업과 농어촌을 개벽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위기 시대에 농산어촌을 개벽하고 국민 총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오랜 준비 끝에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8개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대행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어촌 주민과 지역이 처한 현실에 분노하였고 함께 눈물 흘리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민초들의 열망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 대전환을 위한 3대 강령과 6대 방략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다가오는 20대 대선과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정책 공약과 이후 국가정책 및 지역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은 3대 강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둘째, 먹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셋째,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은 3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6대 방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공익적 직접 지불 확대. 둘째,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셋째,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넷째,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다섯째,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여섯째, 농어촌 주민자치의 실현. 우리의 결의.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3대 강령과 6대 방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3대 강령과 6대 방략이 20대 대선과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예, 최선을 다한다를 3번 같이 해주시죠. 시작.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네. 하나, 우리는 농산어촌 주민의 행복과 농산어촌 살리기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전국과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연대한다. 실천하며 연대한다. 실천하며 연대한다. 실천하며 연대한다. 실천하며 연대한다. 2022년 1월 19일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 대행진 참가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개벽인 찾아오